안녕하세요. 텃밭 가꾸는 친구 여러분. 다들 가을에 백운석 가루, 돌로마이트를 뿌리면 만사가 해결되고 풍년이 온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만약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흙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이 하얀 가루를 생각 없이 사용하면 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수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단순히 돌로마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설 겁니다.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을철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주요 비밀과 가장 흔한 실수들을 모두 공개할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백운석 가루가 언제 최고의 아군이 되고 언제 교활한 적이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이 하얀 가루 포대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참, 여러분은 이미 돌로마이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먼저 이 백운석 가루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하얀색 비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압력을 받으며 형성된 고대의 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로마이트가 바로 그런 퇴적암, 즉 천연 광물입니다. 그리고 백운석 가루는 그 산을 아주 미세한 분말로 갈아놓은 것일 뿐이죠. 이 성분 안에는 식물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인공, 칼슘과 마그네슘이라는 미량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루의 진정한 슈퍼파워는 영양 공급이 아니라 토양의 산성도와 싸우는 능력에 있습니다. 토양을 음료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부 흙은 시간이 지나면서 레몬 주스처럼 너무 시큼하게 변합니다. 식물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자라기가 매우 힘듭니다. 백운석 가루는 이 음료수를 식물이 살기에 더욱 중성적이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설탕한 스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천연 토양 계량제, 즉 흙을 개선해주는 물질인 셈이죠. 문제의 근본을 파헤쳐 봅시다. 수확량 감소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토양의 산성화입니다. 왜 이게 무서운 일일까요? 토양을 식물들을 위한 뷔페라고 상상해 보세요. 질소, 인, 칼륨 같은 영양소가 가득 찬 맛있는 뷔페 말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너무 산성화되면 이 뷔페가 마치 자물쇠로 잠긴 것처럼 됩니다. 영양소는 분명 토양 속에 존재하지만 식물의 뿌리가 흡수할 수 없는 화학적 형태로 변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풍요 속에서 굶주리는 셈입니다. 게다가 산성 환경에서는 알루미늄이나 망간 같은 유해 원소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소들은 농도가 높아지면 대부분의 작물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약하고 시든 식물, 잎의 황화 현상, 그리고 당연히 저조한 수확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날씨 탓 혹은 나쁜 씨앗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사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말 그대로 뿌리가 있는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이 식물에게 집이 아닌 감옥이 된 것입니다. 화면 전환. 영양소 아이콘에 자물쇠가 걸려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돌로마이트는 단순히 비료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토양 컨디셔너, 즉 흙 계량제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식물에게 당장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주 전에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료가 매 시즌 바꿀 수 있는 가구나 장식이라면 돌로마이트는 벽을 고르고 전선을 교체하며
올바른 미세 환경을 만드는 기반 작업입니다. 돌로마이트는 토양 자체의 구조와 화학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돌로마이트 가루를 투입할 때 단순히 칼슘과 마그네슘만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흙의 구조를 개선하여 더 폭신하고 통기성 좋게 만드는 일련의 느린 화학 반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마이트를 단순한 비료라고 부르는 것은 외과의사를 칼을 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용은 훨씬 더 깊고 복합적입니다. 비교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비료를 주지만 나쁜 땅에 심겨져 있는 식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로마이트로 개량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제 백운석에 포함된 두 주인공,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둘은 그냥 있는 원소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찰떡궁합의 파트너입니다. 칼슘은 식물의 뼈대, 즉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뿌리 시스템을 형성하며 줄기와 잎을 병충해와 손상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식물은 튼튼한 기초가 없는 집처럼 푸석푸석하고 약해지죠. 반면에 마그네슘은 광합성의 심장입니다.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로 바꾸는 녹색 색소, 바로 그 엽록소 분자의 중심 원소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사람으로 치면 빈혈과 같습니다. 에너지 생산 공장이 멈추면서 인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백운석 가루는 식물의 이 두 가지 원소를 균형 잡힌 자연 형태로 동시에 제공하며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이 지점에서 칼슘 분자가 세포벽을 강화하고 마그네슘 분자가 엽록소 분자의 중심에 자리 잡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효능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꼭 가을에 해야 할까요? 봄이나 여름에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느림의 마법, 즉 느린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돌로마이트는 물에 넣자마자 즉시 녹아버리는 수용성 비료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빠흔 돌입니다. 이 돌로마이트가 유효 성분을 방출하고 토양의 산성 물질과 반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수분이 필요합니다. 가을과 겨울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완벽한 계절입니다. 밭에 돌로마이트 가루를 골고루 뿌리고 흙을 뒤집어 섞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이 모든 일을 대신해줍니다. 가을비, 녹는 눈, 겨울철 해빙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수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돌로마이트 입자를 녹이고 이들이 토양 깊숙이 침투하여 느긋한 작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봄이 되어 작물을 심을 때쯤이면 땅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산성도는 낮아지고 토양 구조는 개선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심기 직전인 봄에 돌로마이트를 시비한다면 효과를 볼 만큼 충분히 작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고농도의 물질 때문에 어린 작물의 뿌리가 화학적인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 땅의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시간입니다. 타임랩스를 상상해 보세요. 가을에 가루를 뿌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고 봄이 되면 흙은 이미 준비되어 포슬포슬하고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흔히 많을수록 좋다는 원칙에 기반한 오류죠. 하지만 돌로마이트 가루의 경우엔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일부 정원사들은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돌로마이트 가루를 아낌없이 뿌려 밭 전체를 하얗게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한 석회 시비 또는 과잉 석회와 오버리밍이라고 합니다. 흙이 산성에서 중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강한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문제는 강한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강한 산성 환경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분 흡수 차단 현상입니다. 특히 인피, 붕소비, 망간 M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식물에게 흡수되지 못하고 토양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산성 토양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영양 결핍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겪게 됩니다. 식물은 다시 시들고 농부는 왜 그런지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돌로마이트 가루는 토양을 위한 약야오입니다. 모든 약에는 엄격한 복용량이 있듯 과다 복용은 병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pH 척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처음에 붉은색 산성 구역에 있다가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 중성 지점을 훌쩍 넘어 진한 파란색 알칼리성 구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알칼리성 구역에서 영양소는 다시 한번 식물에게 잠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정확한 측정이죠. 고토석후의 포대를 들기 전에 여러분은 잠시 실험실 연구원처럼 생각하고 토양 분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원예 용품점에서 파는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양 추출액을 만들어서 시험지를 담근 후 색상을 기준표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토양의 대략적인 산도 pH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방법을 원한다면 토양 샘플을 농업화학 분석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산도뿐 아니라 모든 미량 원소의 함량까지 포함된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있습니다. 무거운 점토질 토양에는 제곱미터당 약 500g, 양토에는 400g, 그리고 가벼운 사질 토양에는 300을 넘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평균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분석 없이 맹목적으로 시비하는 것은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거나 더 심하게는 너무 많이 넣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화면에 점토, 양토, 사토 세 가지 토양 유형과 각각의 대략적인 고토석후의 권장량을 컵 기준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산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용량을 계산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바로 살포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균일성입니다. 돌로마이트 분말은 마치 큰 샐러드에 소금을 뿌리듯 밭 전체에 최대한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만약 그냥 한 곳에 뭉치도록 부어버리면 특정 부분은 너무 알칼리성이 강해져서 작물에 해를 입히고 다른 곳은 여전히 산성 토양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양이 얼룩덜룩해져서 작물들이 자라는 속도나 상태가 제각각이 되며 결국 발화율과 수확량의 균일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조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분말을 토양 표면에 얇게 뿌린 후 즉시 흙과 섞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에 밭을 갈아엎을 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로마이트가 삽 깊이만큼의 표토층, 즉 작물의 주된 뿌리가 분포하는 깊이와 잘 섞이게 됩니다. 이는 분말 입자가 토양과 최대한 접촉하게 하여 뿌리 영역 전체에서 산성 중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적으로는 잘못된 방법, 즉 가루를 뭉쳐놓은 더미와 올바른 방법, 밭 전체에 가볍고 균일하게 뿌린 후 경운하는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화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석회 비료와 거름 퇴비를 한꺼번에 섞어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 토양 산도도 조절하고 유기물도 넣으니까 한 번에 끝내자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석회 비료, 즉 고토 석회와 생거름, 특히 가축분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거름에 들어있는 가장 소중한 영양소인 질소 성분이 휘발성 암모니아 가스로 변해버려 공기 중으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토양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스스로 제거하는 셈이 됩니다. 흙의 산도를 조절하고 비료도 줬는데 실제로 얻는 효과는 제로인 거죠. 이 낭비를 막으려면 반드시 이 두 작업을 시간차를 두고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가을에 흙을 갈아엎으면서 석회 비료를 넣어 토양 산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거름이나 완숙 퇴비는 그 다음 해 봄, 작물을 심기 몇 주 전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 개량 효과도 보고 유기질 비료의 이점도 얻으면서 귀한 질소를 단 한 그램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회와 거름이 섞인 더미에서 질소 N 분자들이 공중으로 흩날려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처럼 시간차를 두지 않으면 소중한 영양소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모든 작물이 토양 산성도의 변화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중성 또는 야갈칼리성 토양을 정말 좋아하는 작물들은 가을철 토양을 중화시키는 작업, 석회 12의 확실한 보상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작물들이 토양 중화를 선호할까요? 가장 먼저 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등 모든 종류의 양배추가 있습니다. 이 작물들은 산성 토양에서 위험한 곰팡이병인 뿌리옥병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토양 산성도를 교정해주는 것이 이 병을 막는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식용 근체류인 테이블 비트 역시 석회 시비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비트는 중성 토양에서 더 크고 달콤해지며 저장성까지 좋아집니다. 거의 모든 핵과류, 즉 체리, 자두, 살구 등도 중성 환경을 선호합니다. 베리류 과목 중에서는 블랙커런트, 까치밤나무와 구즈베리가 토양 중화에 특히 감사함을 표할 것입니다. 또한 양파, 마늘, 오이, 완두콩, 강낭콩도 석회 시비에 잘 반응하는 작물들입니다. 이러한 작물들에게 석회 비료, 백운석을 주는 것은 단순히 재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수확량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모든 작물의 싱싱하고 건강한 열매들을 모아 만든 밝고 생생한 콜라주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에게 돌로마이트 석회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원에는 돌로마이트 석회가 독이 되는 식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들은 흔히 아시도필 또는 산성 선호 식물이라고 불립니다. 이 식물들의 뿌리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 산성 환경에서 살고 양분을 섭취하도록 역사적으로 적응해왔기 때문이죠. 만약 이들 주변의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결국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 있는 식물들은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월귤나무입니다. 이들에게 산성 토양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진달래과 식물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로도덴드론, 아젤리아, 철쭉, 그리고 히스 에리카 같은 것들 말이죠. 토양 산도에 따라 꽃잎 색깔이 변하는 아름다운 수국 역시 약산성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침엽수, 예를 들어 가문비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등도 약산성 토양에서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이 작물들 밑에는 돌로마이트 석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식물들이 정원에 있다면 뿌리 주변 구역은 그대로 두고 피해 가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예시로
명확히 대비되는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석회 처리된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양배추가, 다른 한쪽에는 같은 토양에서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블루베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셨던 의외의 보너스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돌로마이트 비료가 일부 해충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강력한 살충제는 아니지만 해충 방제에 분명히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곱게 빻은 이 미네랄 가루의 밑에 입자들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달팽이나 민달팽이, 그리고 일부 해충들의 연약한 몸에는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날카로운 입자가 해충의 표피에 상처를 입히고 이는 결국 수분 손실과 탈수로 이어져 해충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돌로마이트 가루를 뿌려주면 토양 개량은 물론이고 이러한 연체동물 해충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검은 줄방 가벌레의 유충인 철사벌레 Y웜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돌로마이트가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면 암컷들은 이곳이 매력이 없다고 느껴 알을 낳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해충을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지만 텃밭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데 아주 좋은 보조 수단이 될 것입니다. 화면에는 귀여운 만화 민달팽이가 돌로마이트 가루 장벽을 만나 징그러워하며 도망치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고토석회, 마그네슘 석회가 토양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흙을 푹신하고 부드럽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양, 특히 무거운 점토질 토양에서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공기와 물이 스며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땅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가뭄에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죠. 이러면 뿌리가 숨쉬기도 어렵고 제대로 자라기도 힘듭니다. 고토석회에 포함된 칼슘 이온은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온들이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서 미세했던 토양 입자들을 서로 붙여 더 큰 덩어리 띠엘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응집 코아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이 작은 덩어리들 사이에 틈새, 즉 공극이 생겨납니다. 토양은 비로소 띠엘 구조를 갖추며 물과 공기가 잘 통하는 부슬부슬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선된 구조는 뿌리가 잘 내리고 유익한 토양 미생물이 활동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도 않으며 공기가 뿌리로 자유롭게 공급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토석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 여러분의 토양 건강을 장기간, 수년 동안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자료, 애니메이션 설명. 그림을 통해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단단하게 뭉쳐있던 점토 입자들. 여기에 칼슘 이온이 작용하면 입자들이 서로 뭉쳐 큰 덩어리를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숨 쉴 수 있는 공극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농자재 매장에 가면 돌로마이트 비료 옆에 소석회 포대가 함께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뭘 골라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시죠. 두 제품 모두 토양의 산성화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지만 작용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석회 가수 산화칼슘 드벤치는 매우 빠르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응급 상황에서 쓰는 강력한 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도를 빠르게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 사용하면 작물의 뿌리와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까지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석회는 오로지 칼슘 성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돌로마이트 비료는 작용이 부드럽고 지속적인 순한 약과 같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토양에 해를 입힐 위험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돌로마이트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까지 토양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흔한 사질토에서는 이 점이 큰 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토양이 극도로 산성화되어 당장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석회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획적인 가을 토양 개량을 위해서는 돌로마이트 비료가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안전하며 추천되는 선택지입니다. 화면에 간단한 비교표를 띄워드릴게요. 소석회는 빠른 효과, 강한 작용, 칼슘 단독 공급. 돌로마이트는 느린 효과, 부드러운 작용, 칼슘과 마그네슘 동시 공급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토석회 비료를 쓸 때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비료가 매년 혹은 한 해에 여러 번 시비를 해야 하는 것과 다르게 석회로 토양 산도를 교정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딱 한 번만 제대로 처리해두면 그 효과는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유지됩니다. 영양분을 잘 보존하는 무거운 점토질 토양이나 양토의 경우에는 다시 석회를 뿌려줘야 할 시기가 5년, 길게는 7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성분들이 더 빨리 씻겨 내려가는 가벼운 모래, 토양, 사질토에서는 이 기간이 조금 짧아져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입니다. 즉, 매 가을마다 무거운 비료 포대를 힘들게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단 한 번만 정확히 시비해두면 그 후 몇 년 동안은 유기물이나 복합 비료로 토양 건강을 관리하고 가끔 pH 수치를 점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체력과 비용, 그리고 귀한 시간까지 모두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력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첫 해에는 고토석회 투입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 3년에서 4년 동안은 효과 지속 중이라고 적어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의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까지 부족하고 특히 백운석 비료가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식물들은 스스로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마그네슘 부족에는 눈에 띄는 시각적 징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래된 아래쪽 잎에 나타나는 잎맥 사이의 황화 현상, 즉 연맥간 황화입니다. 이 증상은 이렇게 보입니다. 잎맥 사이의 잎 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반면 잎맥과 그 주변은 녹색을 유지합니다. 마치 특징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나 그물 모양의 패턴처럼 보이는 거죠. 마그네슘은 이동성이 좋은 원소라서 부족할 경우 식물이 오래된 잎에서 마그네슘을 빼앗아 새로 자라나는 어린 잎으로 옮깁니다. 따라서 증상은 항상 아래쪽 잎부터 나타납니다. 이러한 황화 현상은 토마토, 고추, 감자, 오이, 포도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만약 매년 식물에서 비슷한 징후가 발견된다면 이는 토양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일반 석회가 아닌 돌로마이트 석회, 즉 백운석 비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의 특징적인 징후를 보여주는 잎의 클로즈업 사진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돌로마이트 석회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잡초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특정 그룹의 잡초들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골칫거리 잡초들 중 상당수가 산성 토양의 지표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잡초들은 작물이 싫어하는 환경, 즉 산성 토양에서 특히 잘 자라며 맹렬하게 번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쇠뜨기, 쇠별꽃, 수영, 질경이,
그리고 미나리아 제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밭이나 정원에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토양이 산성화되었다는 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돌로마이트 석회를 뿌려 토양의 pH를 중성으로 맞추면 이 잡초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조성됩니다. 잡초들이 즉시 사라지진 않지만 서서히 약해지고 번식력이 떨어지며 결국 다른 식물들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않겠지만 가장 끈질기고 제거하기 힘든 잡초들의 밀도를 확실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잡초라는 증상에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밭에서도 이 잡초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지표 식물들의 사진을 콜라주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을 시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만약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봄에는 고토석회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답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이 많다입니다. 봄철 석회 시비는 계획된 작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응급처방에 가깝습니다. 토양 분석을 했는데 산성도가 너무 심각하여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전에 급히 처리해야 한다면 봄에 고토석회를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파종이나 모종을 심기 최소 2-3주 전에는 시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최소한의 양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석회를 흙과 아주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심을 시기가 되었을 때 가장 활발한 화학작용이 이미 끝난 상태가 되어 연약한 어린 뿌리가 화학적 장애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특히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첫 해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석회가 토양에 완전히 작용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력이 된다면 항상 가을 시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가을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며 봄은 전술적이고 급한 조치를 취하는 시기입니다. 화면에는 저울 2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무거운 쪽에는 가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쓰고 작은 쪽에는 봄, 신중하게 허용됨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요즘 시대에는 많은 도시 농부들이나 정원 가꾸는 분들이 화학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유기농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에서 백운석 비료는 이상적인 해결책이자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이 제품은 100% 천연, 자연에서 온 물질입니다. 합성 첨가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오직 자연이 만들어낸 곱게 갈린 암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법에서는 이 백운석 비료의 사용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적정량을 준수하여 사용한다면 사람이나 반려동물은 물론 꿀벌이나 지렁이 같은 이로운 토양 미생물에게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토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매우 현명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백운석 비료를 선택하는 것은 화학산업의 힘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힘을 빌려 정원을 가꾼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보세요. 만개한 정원을 배경으로 100% 천연 광물이라고 적힌 포대에서 손으로 하얀 가루를 덜어내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돌로마이트 석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매장에 가보시면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 바로 분말의 미세도, 즉 입자 크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요소가 토양에서 작용하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입자가 고울수록 전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토양의 산과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미세한 모래알처럼 보이는 굵은 입자의 분말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성분을 방출하면서 매우 오랫동안 작용합니다. 반면 먼지나 파우더처럼
아주 고운 미세분말 제품은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계획적인 가을 12쉐베이를 위해서는 중간 정도의 분말도를 가진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황금 균형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아주 미세한 분말은 속도가 가장 중요할 때, 즉 긴급한 봄철 시비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돌로마이트 석회를 구매할 때는 성분뿐만 아니라 분말의 질감, 텍스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용 방식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띄게 굵은 입자의 가루더미와 완전히 먼지처럼 고운 가루더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규칙을 무효로 만드는 가장 큰 실수를 정리하고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바로 기초 데이터 무시입니다.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고토석회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진단 결과를 모른 채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이 약이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토양이 원래부터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이라면 고토석회 투입은 단순히 헛수고를 넘어 오히려 토양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심을지 모른다면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작물들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토양의 물리적 구조, 즉 점토인지 모래인지 모른다면 정확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토석회는 언제 어디든 뿌릴 수 있는 만능 땅의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중하고 의식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용의 핵심 비결은 바로 지식, 즉 내 토양에 대한 이해입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서야 이 하얀 가루는 비로소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위한 진정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손에 쥔 정원사의 머리 위에 물음표 대신 아이디어의 전구가 환하게 켜지듯이 말입니다. 자, 그럼 저희의 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토석회는 단순한 흰색 가루가 아니라 정원사의 손에 들린 복잡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고토석회의 힘이 이로움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했을 때 잠재적인 위험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알아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지식입니다. 자신의 토양 산도를 알고 정확한 투여량을 계산하며 어떤 작물이 고마워할지 또 어떤 작물은 싫어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오해를 확실히 풀었으며 왜 가을이 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인지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토양 분석 없이 뿌리지 마세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퇴비나 거름과 섞지 마세요. 이 간단한 규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고토석회는 수년 동안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텃밭 비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가을에 고토석회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흙을 개선하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